현재 프리미어 리그 12라운드가 종료된 상황에서 토트넘은 울버햄튼에게 패배를 당했고, 이로 인해 리그 상위권 경쟁자인 아스널과 리버풀이 승리로 인해 순위가 일주일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26점을 기록하여 리그 4위에 자리하며,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은 큰 실망을 안고 있습니다. 영국 BBC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아담 밀링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토트넘이 더 많은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더 큰 승패 차이를 보였을 것이라 주장하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영국 현지 매체들이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적 역량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트넘의 상승세의 핵심은 포스테코글루가 아니라 손흥민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가 리그 초반에 성공에 현혹되어 중요한 전술적 실수를 범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패배를 겪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범한 결정적인 전술적 실패에 대해서는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국 다수 매체들은 센터백 다이어의 기여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기자인 댄 킬패트릭은 다이어가 90분간 무실점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다고 평가하며 팀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7점을 주었습니다. 또한 풋볼 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아이스 테오골드도 다이어가 팀을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최고 평점 8점을 주었습니다. 아이스 테오골드의 국내 팬들에 대한 반응은 매우 흥미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주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내 팬들의 시선이 일각에서는 어이없다고 비판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페리시치의 능력을 믿고 있으며 손흥민과의 호흡을 통해 더 좋은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스 테오골드는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해석과 분석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테오골드의 영상을 번역해 컨텐츠로 사용하는 일부 매체들에 대한 비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 컨텐츠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이 축구 전문 기자로서의 역량을 대표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콘텐츠 제작에는 개인의 식견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하이라이트를 보고 평점을 매기는 것이 축구 경기의 복잡한 요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영국 매체와 기자들이 축구 경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를 더 자세히 파악하려는 추가 질문을 하지 않고 하이라이트만을 보고 기사를 작성하거나 평점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축구 경기의 복잡한 상황과 연결된 여러 요소들을 놓치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하이라이트만을 보며 평점을 매기는 것은 축구 전문 기자의 진정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브레넌 존슨이 전반 3분 만에 터진 선제골을 만들었던 상황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오른편에서 페드로 포로의 컴백이 있을 때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박스 바깥으로 이탈하여 상대 수비수들의 주의를 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써 상대 수비수들은 속도를 줄이면서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그 결과 브레넌 존슨은 노마크 상태에서 컴백을 받아 슈팅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브레넌 존슨만을 주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의 주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저라스와 윌리엄스 역시 이 경기에서 터진 3개의 득점 장면을 분석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실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다이어의 압박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을 차는 결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공이 울버햄튼 감독에게 패스로 연결되는 뇌졸 패스가 되어 골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공을 받은 게리 오닐이 빠른 공격을 시작하도록 독촉하여 호이비에르가 뒤로 침투할 은사라 비아를 놓치며 골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날 큰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결정은 팀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순간들이었으며, 이러한 전술적 실패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실수에 대한 분석은 흥미로운 내용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실수로 다이어를 선발로 출전시킨 결정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출연자인 윌리엄스는 이 결정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며 울버햄튼의 램이라는 이선 침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센터백이 2대1 패스가 아닌 직선 침투를 허용하며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은 큰 실수로 꼽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때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여 상대에게 완벽한 공격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스는 또한 토트넘이 선전한 상황에서 공을 앞으로 전진시키며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를 서두르다 보니 울버햄튼의 카운터 공격을 받아 패배하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분석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일리 있는 분석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다이어가 수비 커버를 위해 모든 체력을 소진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로써 두 번째 전술적 실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실패와 자만심에 대한 분석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선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후반 막판에 두 골을 허용한 이유를 프리미어리그의 레벨을 간과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으로 앞서가고 있을 때 주전 선수가 결장한 상황에서 경기를 잠그는 전술을 채택해야 했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전술적 역량을 과신하고 공격 작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두 번째 전술적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포스테코글루의 자만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들은 전방 압박을 하여 상대팀의 높은 위치에서 공을 끊어내고 재역습을 하는 전술을 사용하며 풀백을 순간적으로 위로 이동시켜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이러한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사용하는 팀들과 달리 토트넘은 손흥민과 같은 원톱 스트라이커를 활용하여 리그 10경기 동안 무패를 달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이유를 스피드, 골 결정력, 연계 능력 및 리더십을 모두 갖춘 꿈의 스트라이커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선택이 토트넘의 성과에 기여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팬들과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주장과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정함으로써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앨런 시어러, 리네코, 아르센 벵거와 같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프리미어 리그에서 본 적 없는 공격수 유형으로 칭송하며 그의 움직임과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경기 공간을 만드는 데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지능적인 움직임은 다른 원톱 공격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공격수로서 극찬하며 그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전략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손흥민과 같은 독특한 스트라이커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전술적 역량에 현혹되어 손흥민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센터백인 다이어를 팀의 시스템 아래 또는 주변 선수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큰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분석을 받아들이는 많은 팬들은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을 단 몇 개월 만에 상위권 경쟁팀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을 인정하며 감독과 팀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응원과 관심은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